자, 우리가 이제 51페이지 이제 지적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지적 도면은 대표적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52페이지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도면은 뭡니까?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중개업자한테 뭐예요? 설명 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 도면과 관련돼서는 작년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상대로 우리가 출제된 게 우리 52페이지 가니까 저희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의 지적도 요 밑에 그림이 우리가 출제가 됐죠. 올해는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 위에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도면과 관련돼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52페이지 위에 지적도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도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갈 건가, 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에 대해서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먼저 도면을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확인 의무를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 도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면은 우리가 설명해 줄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지적 도면입니다. 자, 지적 도면과 관련돼서는 페이지 52페이지를 딱 펼쳐놓으세요.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자, 52페이지와 관련돼서 4번 지적 도면. 위에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영인식 운학동 지적도라는 게 있고요. 지적도 몇 장이에요? 자, 30장 중이네요. 30장 중 제9호다. 그래서 제9호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축척 1200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가 몇 번이 있어요? 8번이 있고, 9번이 있고, 10번이 있고, 요거 15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돼서는 뭐예요? 요거는 도면의 색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면의 색인도. 자, 도면의 색이라는 것은 찾을 색자가 돼요. 그래서 도면의 색인도가 된다. 자, 이쪽 도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도면을 보고 싶으면 8번을 찾아라. 그렇죠. 요 밑에는 15번을 찾고, 요 10번을 봐야 되고, 여기 위에 대해서는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겠죠. 그래서 4번을 찾아서 보라는 거고, 자, 요 9번이 뭐냐? 요 9번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바로 도면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9번에 대한 도면 번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용인시 운학동이 뭐냐? 여기 이제 뭐예요?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동. 이미 배웠죠? 우리 법정동에 대해서는 구로동, 가리봉동. 구로동이 무슨 동이에요? 법정동이고, 구로 1동이 행정 편의상 나눠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행정동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용인시 운학동은 대표적으로 법정동이 됩니다. 자, 지적도라는 것은, 요 지적도는 뭐냐? 바로 한마디로 도면의 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면의 제명. 이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면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겠죠. 그래서 도면의 이름이 되고요. 자, 30장 중 제9호다. 요 제9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도면 번호가 되죠. 자, 그러면 용인시 운학동은 전체가 30장 중에서 30장으로 나눠 30장 중에서 제9호 도면 번호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도장, 축척은 뭡니까?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 되죠? 바로 1200분의 1이 되고, 축척은 뭐라고 아까 외웠죠? 바로 축도장이라고 외워졌어요. 축척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축도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저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십자가 아멘 거리지 말고 도면의 색인도 도면 번호가 되고 용인시 운학동이 법정동이 되고 지적도라는 것은 도면의 제명 이름이 되고요. 30장 중 제9호 도면 번호가 되고 축척은 축도장 1200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계가 아니라 도면의 애각선이라는 거예요. 도면의 애각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도각선이 됩니다. 그래서 도각선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도각선이라는 것은 도면의 애각선이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는 뭐가 나오죠? 요거는 요거 수치와 요 수치를 가로죠. 가로니까 요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행선수치라고 그래요. 도각선의 수치로서 대표적으로 행선수치. 그래서 행선수치다.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세로죠. 세로에 대해서는 뭡니까? 요거는 종선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종선수치. 그러면 행선수치가 얼마예요? 빼니까 차가 나올 겁니다. 자, 차가 몇 번 나와요? 400인가요? 자, 400. 자, 그러면 5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400 곱하기 500 이렇게 나오네요. 500. 그러면 400 곱하기 500을 차를 곱하면 이게 이제 20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이 도면의 실제 면적은 20만 제곱미터를 축적 1200분의 1로 축소해놨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서 곱하면 이 도면의 무슨 면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실제 면적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요 용인시 운학동의 전체 면적은 30장이죠. 그러면 30장 곱하기 20만 하니까 요게 도면에 자, 용인시 운학동의 실제 면적은 600만 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600만 제곱미터를 몇 장으로 잘라놨어요? 대표적으로 30장으로 잘라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이라는 게 나오죠. 산. 요 산은 겉에부터 임야대장 등록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임야대장 등록지 이렇게 단정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7번 대라는 게 있어요. 37번 대. 그리고 37번인 대가 있고, 여기 43번, 자, 43번 대가 있어요. 43번 대라는 게 있고, 요거는 전환에 있죠. 전환에 있다라는 것은 요 대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가죠. 대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요거는 전이라는 것은 주된 토지요. 대라는 것은 종된 토지죠. 종된 토지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에 뭐 된다고 그랬어요? 양입에 제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독립된 건축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번 대는 독립된 건축물이다. 그러면 요 위에 보니까 113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13은 대표적으로 지번을 나타내는 거고 지번. 요 도라는 것은 지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고 있어요? 도로라는 거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건축물과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도와 관련돼서 이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면 번호, 도면의 색인도, 법정동, 도면의 제명 30장 중 제9호 도면 번호가 되고요. 축척은 뭡니까? 축도장으로서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며 1200분의 1. 지적된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요. 그럼 요거는 대표적으로 도각선이요. 도각선의 수치, 행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서 곱하면 이 도면에 무슨 면적이 나온다? 바로 실제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를 의미하는 것은 건축물을 나타내고 도라는 것은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고 산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등록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개업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지적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밑에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지적도.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죠. 자, 도면 번호가 몇 호예요? 바로 8호. 용인시 운학동이 뭡니까? 바로 법정동이 되죠. 자, 지적도 끝에 좌표 동그라미 쳐놔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동그라미. 자, 20장 중 제8호, 8호 동그라미. 이게 도면 번호죠. 그럼 축척이 500분의 1이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축척은 몇 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500분의 1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서 곱해봐요. 그러면 행선수치를 빼면 우리가 150이 나오고 종선수치 바로 요거죠. 요 수치하고 요 수치를 빼면 뭡니까? 150. 그 다음에 2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150은 바로 3만이죠. 3만 제곱미터를 축척 5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게 바로 요 의미고요.
자,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요거 경계입 도시에 요거 뭡니까? 수치가 쭉 나올 거예요. 요거 경계점 간의 거리. 요게 대표적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자, 대표적인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나네요.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요게 이제 대표적인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요 세 군데는 대표적으로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지적도의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좀 표시를 해놔서 우리 일반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지적도의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작년에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림을 그렇게 삼겨두고, 그러면 51페이지 가서 임야도를 한번 볼까요? 자, 임야도를 한번 보죠. 자, 도면 번호는 6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선군, 머선면, 머선리. 이게 법정 동리가 되고, 임야도 바로 도면의 제명이네. 그러면 10장 중 제6호, 6호가 도면이고, 축척이 6천분의 1. 임야도의 일반 축척 몇 분의 1이 된다? 6천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행선 수치와 종선 수치를 빼서, 그럼 곱하면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180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180만 제곱미터를 축척 몇 분의 1로 축소해 놨다. 축척 600분의 1로 축소해 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적 도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임야도를 간략하게 우리가 봤고요. 자, 52페이지 일반 지적도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무선도 지적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53페이지 가면 작년 기출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서 옳은 것. 2번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죠. 그러면 가로 53페이지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림을 생각해야 돼. 조금 전에 배운 거. 소재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경계는 뭡니까? 도상 경계. 경계협회단은 우리의 경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됩니까?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경계, 그럼 도상 경계. 자, 지적도면의 색인도. 여기 이제 지적도면의 색인도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들을 거는 요거는 도면의 제명이 되죠. 도면의 제명 6호에 있네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축척이 되죠. 그래서 축척. 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도각선이 되고요. 도각선의 수치, 그래서 그게 8번이 나와 있고요. 자, 9호에 대해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역이 하나다. 그래서 9번은 또 출제가 됐지만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호에 대해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이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건축물은 되죠. 구조물은 도로 등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의 경우에 추가되는 등록되는 사항, 지적도예요.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 도면의 제면 끝에 대표적으로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학선 우측 하단부, 우측 하단부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된다, 등록된다,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다. 이게 대표적인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그래서 1, 2, 3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54페이지 가서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3번의 지적도면의 축척. 우리 축척은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하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1200분의 1이라는 거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6000분의 1 줄쳐놓고요.
자,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은 일종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인 용이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안내도 역할하는 지적도를 아울러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의 특징, 아까 3개 했었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축적은 도시개발사업 500분의 1 축적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지구역 정리 시행지역은 대표적으로 1000분의 1,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세요. 디귿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도지사 승인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이 디귿에 대해서는 5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대에서 소로 가죠. 그러면 대에서 소로 간다. 축적 변경은 소에서 대로 가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래서 디귿은 별표를 하나 해놓고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죠.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지적도면의 일람도에 대해서는 없죠. 도각선과 그 수치, 지적도면의 제명의 및 축척,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5페이지 가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도면, 도면의 축적, 도면의 제도와 관련돼서 몇 개 정리하고 들어가죠. 자, 그 밑에 도각선의 제도.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도면의 입방향은 항상 북쪽 줄서나요. 자, 이번에 지적도의 두각의 크기는 가로 40. 요게 가로 4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40이고 세로 30이 돼요. 그래서 임야도는 일정 기준이 없지만 가로 50, 세로 40으로 우리가 자, 실무상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도의 두각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cm 직사각형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5번이 있어요. 도면에 등록하는 도각선은 0.1mm 폭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상기를 해놔요. 이게 도각선이잖아요. 도각선. 그래서 0으로 생각하고 0.1mm 폭. 요 폭이 0.1mm 폭으로 제도화된다는 거고. 자, 도각선의 수치. 도각선의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 수치는 요거 뭐예요? 2개죠. 그래서 요 도각선의 수치는 2mm, 2개 2mm라고 잡아두시고 그냥 꼭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스쳐가듯이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에 대해서 도면에 등록되는 도각선은 0.1mm 폭으로 제도하고 자, 도각선의 수치는 도각선의 왼쪽 아래 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이 정형선 교차점 바깥쪽에 2mm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2mm. 자, 경계의 제도와 관련돼서는 경계는 이렇게 한번 외워두세요. 요 경계죠. 경계에 대해서는 경하니까 뭐다 0.1mm 폭으로 제도한다. 이렇게 외워둬요. 0.2mm 해가지고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0.1mm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0.1mm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번 및 지목의 제도. 그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맨 밑에 네 번째 점 보죠. 지적측량 기준점의 제도와 관련돼서 삼각점 및 지적측량 기준점, 기준 동그라미 0.2mm라고 잡아요. 기준 그래서 두자 0.2mm.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요 도면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되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지적 삼각 보전점이 되고 요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적 도건점이 됩니다. 요 지적 도건점에 대해서는 요 폭을 2mm라고 써놔요. 2mm. 요거는 3mm가 돼요. 3mm. 요거는 요 폭은 뭐다? 지름은 3mm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 기준점이니까 아까 0.2mm로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적 도건점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다. 지적 삼각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거. 그거 한번 우리가 이제 일반 지적도와 관련돼서 요 그림과 관련돼서 한번 올해 27회 때는 출제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선의 제도는 행정구역 4자다. 그래서 0.4mm. 그러면 리동은 2자다. 0.2mm. 이렇게 해서 거기 정정구역선은 0.4mm 줄쳐놓고 동리는 2자 0.2mm.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죠.
자, 도각선의 거리는 40, 요거 가로 40, 세로 30이요. 그러면 도각선의 폭은 0.1mm 폭이요. 자, 요거는 지적도건점, 지적삼각보저점, 지적도건점, 지적삼각점이요. 요거는 2mm, 요거는 3mm, 요 폭은 3mm, 요 폭은 0.2mm 폭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경계의 폭은 뭐다? 0.1mm요. 행정구역은 0.4mm요. 리동은 0.2mm다. 이렇게 놓는다면 쉽게 우리가 암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해두면 완벽하게 정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이번에는 56페이지 가자. 56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왔죠? 5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수치 지적 보였죠. 요거는 읽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핵심은 좌표가 됩니다. 자, 그 옆에다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자. 자, 좌표 읽어봐요. 그래서 좌표. 자, 좌표 읽으면 좌표. 자, 또 한번 읽어봐줘요. 그래서 좌표다. 그래서 좌표. 자, 좌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좌표 지적이다. 좌표 지적. 경계도 좌표 경계가 되고요. 좌표 경계. 요거는 면적은 좌표 면적이 돼. 그래서 좌표 면적. 그래서 좌표 지적. 우리나라는 좌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 지적, 좌표 경계, 좌표 면적. 그러면 면적 측정의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라는 게 탄생돼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 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는데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좌표라는 것을 떠나서 좌표 면적 계산법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되는다? 이거는 부호가 됩니다. 부호가 모이면 뭐가 된다? 대표적으로 부호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도. 그러면 좌표, 부호와 관련돼서 요거는 좌표, 부호는 뭐에 가깝냐? 요거는 대장의 성질에 가까워요. 대장의 성질에 가깝고 부호도는 도면의 성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장의 성질에 가까운 게 하나, 둘, 도면에 가까운 게 하나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좌표 지적이요, 좌표 경계요, 좌표 면적이요.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의가 있네요. 그래서 의 성격이 나와요. 성격과 관련돼서는 거기 세 번째 줄 거나요. 자, 도면 형식의 대장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X축, Y축, 좌표와 부호 등을 등록 공시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형식으로 표시하는 등록한 도면 형식의 지적 공부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 치우친 거다? 대장에 치우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지적, 일반인이 보기가 어렵고 비용이 비싸며 우리가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수요되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해가 곤란한 반면 정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BT 대상과 관련돼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1번은 우리가 숙제할 때 거기 어떻게 우리가 한계해야 되느냐. BT 대상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자, BT 대상. 자, BT 대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대표적으로 꼭 요 지문도 1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럼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적 확정 정량 줄쳐놔요. 그래서 지적 확정 정량 줄쳐놓고 자, 축적 변경 줄쳐놓고 축. 그래서 앞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은 지축이라고 외워둘 겁니다. 그래서 지축.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래서 지축. 이렇게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경계점 좌표. 그러면 연결하니까 경계 직선주의죠. 요거는 경계가 돼.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요걸 알아야 되겠죠. 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젖줄에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 동그라미잖아요. 좌표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아니라 좌표, 그 형광펜 딱 그어놔야 돼요. 좌표에 의하고 측량 방법은 무슨 측량 방법에 따른다? 경의 측량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경의 측량 방법은 평판 측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인연을 설치해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의 측량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의 측량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건보라 배정기죠. 자,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보라 것도 아니고 배정기 것도 아니야. 그럼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네요. 그래서 소유자 X. 자, 점 자체는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목도 등록되지 않는다. 점 자체는 면적도 없죠. 그래서 면적이 등록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 그럼 점 자체는 축척이 없죠. 그래서 축척도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여기 뭐죠? 경계죠. 그래서 경계도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분석해 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도 X고 지목도 X고 면적도 X고 축척도 X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무슨 대장으로 커버하느냐?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으로 커버하게 됩니다. 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그래서 지적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지적되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그래서 함께 비치한다. 논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유자 X, 지목 X, 면적 X, 축척 X, 경계 X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자 57페이지 가로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의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 X, 나머지는 O가 되죠. 자, 도면번호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공대와 관련돼서 도면번호는 뭡니까? 자, 공대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거기 도면번호, 그래서 공대 O 이렇게 되겠죠. 자,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그래서 소재는 공통이요. 그 다음에 지번은 공통이요. 좌표, 부호, 보호미, 그래서 좌표하고 부호미, 보호도를 묶어요. 그러면 이 좌표, 보호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지적공부와 등록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지적도의 소재, 오케이. 토지대장은 토지 이동 사유, 오케이. 공유지 흠명부는 소유권 지분, 오케이. 대지권 등록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오케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색인도는 도면의 색인도, 십자가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바로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되죠. 그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항상 어디가 포인트를 잡아놓고 공부하라? 바로 이 포인트, 좌표라는 게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에 기타 지적에 관한 정보. 그래서 첫 번째 일람도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람도가 뭐냐? 가로 1번에 일람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가로 1번에 일람도. 자, 일람도라는 것은 뭐냐? 한번 휙 쳐다보면 하나 일자죠. 한번 연락하면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람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일람도라는 것은 일람도.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다?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일람도와 관련돼서 일람도는 자,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가 된다? 기타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람도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제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어서 뭡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 이거는 뭐가 됩니까? 흰색인데 검은색이 없어서 검은색이라고 써봤어요. 그러면 한번 휙 쳐다봐요.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검은색이 돼. 그러면 이 파란색은 대표적으로 뭘 지칭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천과 국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빨간색은 대표적으로 무슨 형질을 나타내고 있다? 철도 형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검은색은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고 있어요.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휙 쳐다보니까 개괄적으로 할 수 있네요. 하천국어, 철도 형질, 도로, 칠학, 검은색. 그게 바로 일람도라는 거예요. 자, 지적도나 힘야지의 배치나 그의 접속 관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번 부여 단위별로 작성한 도면이 바로 일람도가 된다. 자, 도면한 관리상 필요한 때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때를 키워드 잡아야 돼.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지적소관청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 그러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작성 비치할 수 있다라는 것.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요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핵심 다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58페이지 거기 한번 보죠. 자, 핵심 다직으로서 한 필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경계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 소유권 등은 등록되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소재의 지번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람도의 축적은 몇 분의 1이냐? 바로 10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줄쳐놓으세요.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일람도 있으니까 요 일자를 해서 일자를 떼서 10분의 1이다. 그렇게 상기해 둔다면 우리 일람도의 법정 축적은 10분의 1이다.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람도의 제조과 관련돼서 제도와 관련돼서 도로 칠학 건물은 검은색, 철도 용지는 붉은색, 하천 국어 물과 관련된 것은 남색.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라는 거예요. 자, 가로 1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아까 이야기했죠. 경계와 관련돼서 첫 시간에 올해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작년에 출제가 된 거고.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지상경계점을 등록하려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6번, 7번 요거 한번 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작년에 또 바로 출제가 됐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결번대장. 결번대장도 올해 간접적으로 하나 출제가 됐죠. 자, 결번대장. 자, 결번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되죠. 여기가 7이면 여기는 7-1이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분할이 되네요. 분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결번이 발생할 턱이 없죠. 지번이 새로 생긴 거지. 결번 획서가 되죠. 자,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볼까요? 합병.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1이다.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네. 합병은 결번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결번이 발생해. 몇 번이 발생했죠? 8-1이 결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기록되죠? 결번대장이 기록함으로써 연구보존장부라는 거. 그래서 연구보존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지적소환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리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경우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한다? 결번 대장에 기록하고 결번 대장에 무슨 보전장부다? 마지막 대줄 연구 보전장부다. 그래서 결번 대장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봤어요. 앞으로 뭐다 수업 강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착실하게 하나씩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해 주시라는 거. 천천히. 오늘은 뭐예요? 면적을 배웠다. 그럼 면적 경계 복습해 주시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약속한 대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기타 공부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쭉 한번 가서 오늘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접어보도록 합시다. 자, 45페이지입니다. 자, 45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적공별 등록사항이 나와요.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한꺼번에 싹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별표 5개로서 페이지 45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척한 소재를 봐요. 소재는 자, 고개를 돌리니까 다 등록되네. 공통. 자, 지번도 이렇게 돌리니까 공통.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공통이다. 자, 고유번호는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19자리로서 도면 X 그거 하나 표시해 놓고요. 자, 지목은 끝자리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권은 소대장 이러면 되죠. 지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공인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네요.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 5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등록이 되지 않고요.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되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의 등록상으로서 토지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사유 도면번호 장번호 요거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공인지연명번호 장번호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자, 보험 및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지적기준점의 이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바로 도면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적기준점의 이치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이제 지적도건점이요. 이렇게 표시하면 지적삼각보저점이요.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삼각점이 됐었죠. 그래서 페이지 45페이지 지적공별 등록상 그 박스 문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나 아니면 2개라는 거 꼭 시간 날 때마다 요 도표에 대해서 우리 박스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우리 뭡니까? 자, 시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합격해야 되겠죠. 하여튼 더 배우면 여러분 추위를 이겨내고 자, 감기 걸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10월달에 영광의 맛을 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한번 해주자고요. 저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